그런데 오늘 또 발견한 게 지난번에 제가 날개 다친 그 오리를 제가 아마 방송을 내보냈는데 오늘 그 오리도 아직까지 같은 무리에 속해 있네요. 확실히 다쳤네요. 다른 오리들은 다 정상적인데 저 오리 하나만 저렇게 날개를 땅에 질질 끌면서 그래도 지금 그 무리에 속해서 지금 풀을 뜯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위 말해서 짐승 아니에요? 동물, 오리, 말 못하는 저 오리인데 저렇게 평화스럽게 같이 또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뭔가를 계속 지금 쪼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만도 못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우리 인간들이 돼 봅시다 한번. 땡큐. 그래서 오늘 제가 아마 표지 썸네일로 아마 저 오리의 사진을 올리려고 제가 오리 사진을 찍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빅나무 tube의 큰나무입니다. 밤낮 항상 방송 첫마디에 내뱉는 이 코멘트. 어떻게 보면은 글쎄 제가 이렇게 내뱉는 이 코멘트가 근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 이 코멘트라든가 저의 유튜브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저에게 요새 유튜브 하면서 뭐 수입이 얼마나 생기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 하면은 다 수입이 생긴다고 그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몫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유튜브에서도 또 봤고 뭐 몇만 구독자가 뭐 수입이 얼마다 하는지 아마 그런 유튜브를 만드는 젊은이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가까운 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어쨌든 구독자가 뭐 7천 명이 넘다 보니까 글쎄 즉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든가 아직까지도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또 7천 명이라고 하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또 유튜브 본사에서 요구하는 그 구독자 수는 벌써 오래전에 넘겼기 때문에 제가 아마 무슨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구독자 7천 명이 어떤 하나의 조건을 넘겼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만든 이 유튜브를 많은 사람들이 보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한번 뭐 클릭했다가 꺼도 뭐 그것이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초도 안 되는 순간도 많을 것이고 뭐 그 길어봤자 1, 2초. 그런데 제가 만든 유튜브를 시청한 시간이 적어도 모든 유튜브에서 주는 혜택을 다 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분들도 뭐 다 아시지만은 4,000시간을 채워야 돼요. 4,000시간이 넘어야 됩니다. 그 4,000시간을 채운다는 것 아마 유명 유튜버라든가 뭐 라지 멤버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이야 그게 뭐 긴 시간이 안 걸리겠죠. 또 젊은 사람들이 또 유튜브들은 흥미 위주로 만들다 보면은 긴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같이 시니어가 돼가지고 결국은 저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꼰대가 하는 소리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나이가 많은 분들도 또 나이가 많아지면 외로워져요. 솔직한 얘기로 외롭고 심심하다 보니까 더 좋은 소리라든가 나의 인생이라든가 나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보다는 그저 심심함을 메꿔주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재미가 있어야 또 나이 같은 시니어들이 그 유튜브를 보면서 아마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는 아마 그런 맛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저의 많은 7천 명의 모든 독자들이 거의 90몇 프로가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원어민을 비롯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쇼 프로그램에 그 제가 미국 원어민들이 저의 팬이 된 건 뭐냐면 제가 그 칸츄리 뮤직을 쇼 프로그램으로 해서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도 초까지 유행했던 칸츄리 뮤직이라든가 팝 뮤직을 제가 내보냄으로써 그 노래를 듣고 이제 많은 그 나이 드신 시니어들이 요새 방송에 옛날 노래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쇼 프로그램으로 그 옛날 노래를 좀 방송으로 내보내니까 그게 이제 고마워서 아마 저의 그 구독자가 됐습니다.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다음에 내 음악을 들려주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마움을 느껴서 그 그러니까 바론티얼리 자진해서 이렇게 그 슈퍼 땡스라든가 또 뭐는 또 뭐 슈퍼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나이 드신 시니어들은 잘 할 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돈 1불 한 장 들어온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애초에 저의 아는 지인과 내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생뻘 되는 지인이 제가 이제 그 3,000시간을 채우고 또 구독자가 몇천 명이 되다 보니까 3,000시간을 채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첫 번째 그 임시 가족권으로 어떤 그 보상 프로그램을 조금 이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유튜브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독자, 나의 팬, 그 저의 그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그분들이 그 이런 방송을 보내줘서 내보내줘서 고맙다고 하는 의미에 그냥 돈 몇 푼 이렇게 팁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팁을 어떻게 줍니까? 현찰을 저한테 갖다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시니어들이 그런 걸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줄 모르니까 그저 내가 내보낸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음악을 듣고 또는 음식 방송을 보고 그냥 그걸로 한순간 그냥 시간을 때우면 된다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뭐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시니어들이 그래요. 어쨌든 뭐 셀폰을 통하든 뭐 컴퓨터를 통하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결제를 한다든가 뭐 돈을 지불한다든가 할 때 거의 못 하잖아요. 할 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또 조금 있다가 외국인 친구를 제가 만나는데 그 외국인 친구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 뭐 어떤 보상이 생기면 이제 우리 농담이죠. 서로 친구기 때문에 야, 너 보상 생기면 나한테도 조금 국물이 있어야 돼 하면서 이제 우리 그 외국인 친구예요. 이제 우리가 농담 삼아 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게 많아요. 하루하루. 왜? 제가 남의 프로그램도 또 보니까 또 남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또 유튜브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또 보죠. 또 볼 줄도 알고. 그래서 이제 참고 삼아 저도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그러면서 또 세계 돌아가는 그런 어떤 요 사이에 어떤 사건 사고 또 제가 태어난 고국의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 사고를 접할 적마다 제가 조금 요즘 느낀 건 뭐냐면은 왜 인간이 부끄러움을 모른다. 왜 요새는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예를 들면은 거짓말을 하고도 뻔뻔스럽게 지켜지질 못할 약속을 그냥 100%뭐 약속을 지킬 듯이 합니다. 근데 거의 정말 거의 100% 약속을 못 지켜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만에 하나 내가 maybe 약속을 못 지킬지도 모른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뉘앙스라도 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100% 약속한다고 합니다. 근데 100% 어깁니다.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다 시간이 흐르면은 좋아진다고 하는데
뭐 어린아이들도 갓난애로 태어나서 시간이 흐르면 성장하고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회의 일꾼이 되잖아요. 아마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따지니까 뭐 100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세상의 역사는 100세라는 거는 뭐 어린아이 수준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 세상의 역사의 그 나이로 치면은. 그러니 아직도 이 우리 지구상의 이 역사로 볼 때는 아직도 이 인간이 그로잉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시간을 흘러서 점점 더 어쨌든 나이로 봐서 아직 뭐 멸망을 하지 않잖아요. 멸망한다고 하는 우리 그 시간도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힘차게 우리 살아갈 길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성은 하루가 다르게 왜 인간들이 이렇게 점점 악해지고 뻔뻔스러워지고 부끄러움이 없는지 정말 저는 요새 놀랬습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모르고 만연이 되다 보면은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하는지 자기가 제대로 인생을 사는지 사람들이 나중에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어떠한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방향 감각을 잃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내가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갈팡진팡 방향의 키를 잡지 못합니다. 제가 요즘 저의 친구를 보면서 그걸 절실히 느끼는데요.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 하다 보면은 또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알려지다 보면은 결국은 요즘 세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저 인간을 내가 새겨서 저 인간을 접촉해서 내가 이득이 있을 것 같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고 아주 열성을 다해서 정말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관계를 맺다가 글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계기가 됐는지 무엇이 동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저 인간은 나에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나에게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아. 저 친구 또 저 인간에게는 내가 뭐 도움 받을 것도 없고 아무런 나의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이런 판단이 쓰게 되면은 요새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지만 내 주위 사람들 뭐 저 자신을 비롯해서 하루아침에 돌변합니다. 어떨 때는 놀라워요. 정말 어떨 때는 소름이 끼칩니다. 어떻게 인간의 마음들이 저렇게 속과 겉이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또 무엇이 앞으로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좋은 친구 또는 좋은 선배 또 좋은 동료로 변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고 소위 말해서 상대방이 느끼는 정말 배신이나 배반감을 많이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저 즉흥적으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내가 저 인간에게 더 이상 어떠한 도움이 나의 인생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저 하루아침에 절규하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생 미국의 반세기를 살면서 저는 거의 90% 이상의 그런 인생을 저는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순간적으로 나를 배반하고 죽인다고 해도 저는 무서움도 없고 배반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인의가 배겼기 때문에 이미 많은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의 친구 때문이에요. 친구 때문이에요. 요새 거의
저희들이 하루가 건너끔씩 매일 거의 만나다시피 하는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당황하고 저렇게 몸둘 바를 모르고 참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쓰러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 친구가. 왜? 지금 그 친구가 저를 만나면 만나자마자 하는 소리. 야,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거짓말들을 할까 하는 그 말을 입에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거의 이제 느꼈니? 나는 이미 몇십 년을 그렇게 느끼고 살고 있는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판단하지 못한 네 잘못이야. 일단은 네 잘못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네가 지금 공부하고 수련하고 배운다고 생각해. 나 속된 말로 너가 금수저로 살다가 보니까 내는 그렇게 맛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너 요새 좋은 시간이야. 배우는 시간이야. 인간을 제대로 알아가는 정말 너에게 학문 같은 시간이니까 한숨을 쉬고 그들을 원망하고 먼 하늘을 쳐다보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마라. 너에게는 지금 학문 같은 시간이라는 것. 배운다는 것.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 앞으로 너나 나나 글쎄 그래도 조금 더 뭐 사업이 됐든 뭐 인생의 어떤 계획이 됐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든 앞으로 그래도 몇 년은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 제가 예전에 며칠 전에 방송을 했듯이 1초의 순간이 우리한테 올 거야. 너와 나와 보고 웃고 아 이렇게 될 걸 우리가 괜히 마음고생했네 하는 그 1초의 순간이 온다니까. 우리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 그냥 꿋꿋하게 살자. 그냥 나이 먹은 시니어답게 어린애처럼 조바심하지 말고 하면서 저는 그 친구를 요새 위로합니다. 여러분 한 세상 살아가면서 뭐 우리 옛말도 있죠. 맞은 자는 뻗고 자고 때린 자는 웅크리고 잔다고요. 맞아요. 지금 힘들고 비록 힘들고 뭔가 여유가 없지만 우리는 남에게 현재 빚진 게 없잖아요. 금전적인 빚은 뭐 가서 사정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또 일하고 돈 벌어서 또 우리가 여유가 되면 갚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빚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법적인 어떤 불편함, 법적인 어떤 제3자와 어떤 지금 이해상관 때문에 충돌을 하고 있다거나 법적인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거나 하는 것. 이것이 빚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인과관계에서 얽혀 있으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아십니까?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제일 마음 편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고요. 여러분도 생각에 세상에 제일 마음 편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돈 많은 부자라고 생각하시겠죠?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말은 제가 여기서 살면서 서민 정말 그 에리아에서 제가 사업을 하고 그들과 인생관계를 맺고 살면서 제가 그들에게 들은 말이고 또 그들을 잘 아는 사람의 전문가의 입에서 들은 말이에요. 세상에 제일 마음이 편한 사람은 빈민촌에서 좀 더 아주 저기의 말을 아주 디테일하게 말을 한다고 하면은 홈레스 피플이라는 거예요. 홈레스 피플. 정말 가진 게 없어서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 무슨 우리 길거리 사거리에서 좀 몇 푼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루하루 제가 어떻게 구걸해서 좀 누구에게 동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힘든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런 사람들 보고 마음 편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겠죠. 근데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제대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지금 이 말을 하냐면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빚진 자. 빚진 자라고 하는 건 어떤 금전적인 빚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빚진 자가 없고 빚진 것이 없는 그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삶의 마음의 빚이라고 하는 거는 제3자가 어떤 법적인 문제로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 꼭 법이 임발부하고 어떤 정말 정부나 뭐 어떤 공적인 기관이 연관되어서 해결되어져야 하는 일들. 그것이 우리가 어떤 뭐 클레임에 걸려 있다거나 어떤 법적인 상태에 우리가 무슨 어떤 뭐 재판을 받는다거나 어떤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이 있겠죠. 그 표면적으로 볼 때 뭐 재벌도 있을 거고 뭐 동네 부자도 있을 거고 또 뭐 세상에 내놓으라고 하는 감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춰 있는 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법적인 구속을 당한다거나 그냥 속된 말로 우리가 정말 뭐 깜빵에 간다고 하죠. 다 두려워하죠. 왜? 그럼 그 자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뭐 깜빵에 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다가 법적인 문제가 되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가기 싫어해요. 왜? 자유를 잃으니까. 법적인 문제로 우리가 구속을 당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감옥을 간다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잃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곳에는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우리 동포들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동조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난 그런 인간들을 내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저 무슨 마음으로 저런 행동들을 할까 하는 아마 궁금증도 듭니다. 그러나 전혀 어서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하려면은 내가 그만큼 내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너무 넓어지려면은 그 많은 경험을 겪고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쌓여진 어떤 내공이 꽉 차야 마음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조금은 부끄러움을 탈 줄도 알아야 되고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인간들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내 자유, 내 권리, 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라 그러죠? 어떤 뭐 권리, 자유, 의무. 그러니까 내가 받을 권리만 주장을 하는 자들. 세상이 어떻게 됐든 나의 권리만 주장하는 자들. 내 권리를 주장하다가 상대방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끄러운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 어떤 이유가 됐든 그 사람이 커다란 나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사소한 이유 때문에 배반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정을 나눠야 되는 것이고 그 정이 쌓여야 우리 인간 사이가 훈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니어가 내뱉는 이 소리가 뭐 세상에 알려져 있는 유명인들의 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말들은 다 꾸며진 이야기예요. 그저 듣고 연구하고 세상에 그냥 상식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 고생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 내공, 그가 겪은 경험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진솔하게 토로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는 방송도 보십시오. 아마 그들의 하는 방송보다도 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 재벌이 나와서 성공담을 얘기할 때 처음엔 그러죠. 뭐 우리 집 창고에서 뭐 이런 게 시작됐다. 뭐 소위 요새 말하는 컴퓨터의 귀재들. 보통 뭐 몇몇 사람들은 그러네요. 이 사업의 시작에 자기네 집 차고에서 시작됐다고. 차고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당시는 고생이 아니에요. 시작이었기 때문에 시작을 할 때 무슨 고생이 있어요. 시작을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이 안 되고 제대로 모든 것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무슨 고생이 있습니까? 있겠죠. 근데 그들이 알아요. 다 부모 밑에서 어려서 모든 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고생이다, 고통이라고 어린아이들이 느낍니까? 아니에요. 생각할 줄 알고 이제 내 정신적으로 우리가 성장했을 때 그때 힘들다.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 부자구나. 이거 어린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조금 커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무슨 성공한 자들이 내 뭐 차고에서 뭐 이 모든 것이 사업이 시작됐다. 그 당시에 그들은 굶지 않았어요. 무슨 뭐 굶기 때문에 그 차고에서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그때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글쎄 뭐 하늘이 도와서 운이 좋아서 물론 노력도 했겠죠. 그래서 지금 큰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떤 고생을 했겠습니까? 아마 인생의 고생은 안 했을 거예요. 사업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서로들 뭐 어떤 뭐 고생들 했겠죠. 뭐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도 생기고 그런 사업 때문에 일어나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고생들을 했을 거예요. 아마 경제적인 문제로 쌀 한 톨이 없어서 굶어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고 하는 고생이 아니라 근데 지금 우리 주위에는 쌀 한 톨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빵 한 조각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로 전에 내보낸 그 방송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래서 푼돈으로 그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것이 거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새겨 드십시오. 근데 그런 좋은 얘기도 진짜 보는 사람 얼마 없어요. 시청하는 사람 얼마 없어요. 이거 제가 여기서 내 거 안 본다고 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참 인간들이 너무 간사하다는 얘기예요. 그저 아무 의미도 없는 재미. 그저 무슨 어떤 뭐 시끌벅걸하고 주책 부리고 그저 무슨 어떤 생각지도 않은 정말 요새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이야 참 별짓들을 다 하더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부끄러움을 아는 우리 특히 시니어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즉 눈에 거슬리다면은 내 자식한테라도 한마디씩 하십시오. 그것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정말 매덕만분의 1초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 호수공원에 나와서 아직도 좀 쌀쌀한데요. 내 시간 그냥 보내기 싫어서 또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과 지금 행설수설했습니다. 행설수설이라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고 또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시청해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비록 이름 없는 한 시니어 늙은이가 하는 말 여러분에게 아마 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꼭 시청 바라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땡큐.